시니어님들 500만 원 넘게 가족한테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소문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소문만 믿고 안심하셨다가 기초연금까지 날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 간 돈 거래 때 기초연금 탈락과 증여세 폭탄을 동시에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이 딸한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셨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절세를 위해 일부러 499만 원씩 쪼개개서 보내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징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려던 기초연금도 탈락이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잘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님들, 인터넷에 떠도는 5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는 이야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소문 때문에 499만 원씩 쪼개서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진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보고하는 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제도인데요.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입출금할 때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곳에 자동 보고됩니다. 2019년에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진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금액이 얼마든 이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을 직접 입출금하는 것만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건 자동 보고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계좌이체는 아무리 큰 금액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의심 거래 보고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금액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보고할 수 있어요. 거기다 요즘은 국세청 AI 시스템이 반복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999만 원씩 매달 반복해서 인출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 AI한테 딱 걸리는 겁니다. 500만 원 소문은 거짓이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소문만 믿고 안심하셨다가 실제로 큰일 나신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자녀에게 4천만 원을 보내셔야 했는데요. 한 번을 보내면 국세청에 걸린다고 생각하셔서 499만 원씩 8번에 걸쳐서 쪼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세청 AI 시스템이 이 반복 패턴을 감지했고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피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화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례,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8세 박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자녀 전세 자금으로 돈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분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부모님 계좌가 10년치 역추적이 된 겁니다. 시니어님들, 이게 핵심이에요. 국세청은 평소에는 통장을 못 봅니다. 그런데 자녀가 고가 부동산이나 전세를 취득하면 3년에서 5년치를 추적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조사로 10년치를 조회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박모 어르신은 결국 증여세 추징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은 가족 간 돈 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거든요.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책임은 받은 사람, 즉 납세자한테 있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하신 겁니까? 내 새끼 도와준 게 죄입니까? 내 돈인데. 그런데 법은 그렇게 안 봅니다. 게다가 이분은 기초연금도 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과의 연결고리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매달 최대 34만 9,7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420만 원이에요. 이걸 날리시면 안 되거든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족한테 보낸 돈이 증여로 간주되면 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금융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빼고 3천만 원의 4%인 120만 원에 12로 나눠서 매달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거예요. 선생님, 통장에서 돈 빼면 그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은 신청 시점 이전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이 반영됩니다. 신청 전날 갑자기 현금을 인출하셔도 소용없어요. 수개월 전부터 계획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고 용도를 소명 못하시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숨은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에요. 실제로 해약을 안 하셨어도 해약 환급금 자체가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면 차량 가액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서 사실상 기초연금 탈락이에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어요. 더 냈는데 덜 받는 역설적인 구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원칙 1.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십시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손주는 2천만 원이고요. 2024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있는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결혼하는 자녀한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공제 한도 안에서 보내시더라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하시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을 안 해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칙 2. 차용증을 쓰시고 진짜 이자를 보내십시오. 선생님,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법정이자율 연 4.6%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거든요. 핵심은 차용증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달 이자를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체하실 때 메모에 애널분 이자라고 반드시 적으시고요. 1억 원 이상 빌려주시는 경우에는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안전합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원칙 3. 기록관리 3박자를 맞추십시오. 송금 내역, 메모, 영수증 이 3가지를 맞추시는 겁니다.
이체하실 때 메모에 날짜, 목적,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그날 기록을 남기시고 영수증은 사진 찍어서 최소 10년간 보관하십시오. 메모는 도서관에서 책 제목 같은 겁니다. 나중에 찾으려면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 4. 절대 쪼개지 마십시오. 999만 원씩 반복 인출,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가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운전 패턴도 잡아내는 것처럼 국세청 AI가 반복 패턴을 자동 감지합니다. 쪼개는 순간 오히려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됩니다. 원칙 5.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간결하게 답하십시오. 가족 간 거래입니다. 또는 개인 간 차용입니다.로 짧게 답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세무조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수하신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시고 이자 이체 기록 남기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하시면 가산세 경감도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20%인데 자진 신고하시면 줄어드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걱정되는 이야기만 했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법정 이자율에 맞춰서 이자를 이체하셨습니다. 이체 메모에 애널분 이자라고 꼬박꼬박 적으셨고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기록들을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과는요? 소명 완료,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셨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시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미리 정리하셨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을 확인하시고 정기예금 만기를 분산시키시고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가 되도록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무사히 받고 계십니다. 연간 약 420만 원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증여재산 공제 한도 안에서 보내시고 반드시 신고. 둘째, 차용증 쓰시고 진짜 이자 이체. 셋째, 송금 내역, 메모, 영수증, 3박자. 넷째, 쪼개기 절대 금지. 다섯째, 은행 직원한테는 간결하게 답변. 이 5가지만 지키시면 기초연금도 지키고 증여세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시니어님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십시오. 시니어님들 세대는요, 본인 노후를 챙기시기보다는 자녀 키우고 내 집 마련하고 가족들 챙기느라 평생을 쓰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